지난 영상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5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갑내기인 스티브 잡스와 빌의 인연은 1970년대 후반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애플 II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하고 컴퓨터 천재라는 공통점도 많았지만 두 사람의 성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업계에서 불같은 성질로 악명이 높았는데 의외로 콧대 높기로 소문난 스티브가 빌에게 직접 찾아와 협업을 제안하니 빌은 생각보다 스티브 잡스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상을 뛰어넘는 남다른 비전과 애플이 추구하는 혁신에 감탄했죠. 스티브 역시 빌의 프로그래밍 능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두 사람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컴퓨터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공통된 미래를 봤기 때문에 초기에 두 사람은 마음 맞는 친구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업 파트너로도 두 사람은 꽤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소프트 베이직과 Z80, 마이크로소프트 멀티플랜 등 애플용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갈 수 있었고, 특히 애플2 컴퓨터용 애드온 카드로 출시한 Z80 소프트 카드가 인기를 끌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큰 수입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80년대 초 비지칼크라는 최초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사무 자동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잡고자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스프레드시트 개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스티브가 애플2에 사용될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해왔고, 빌은 이 기회에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장 반응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개발된 멀티플랜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계산 기능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애플 PC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IBM PC와 호환 컴퓨터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멀티플랜은 다양한 운영 시스템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에 IBM PC용으로 출시된 로터스 123이란 프로그램에 밀리게 되었죠. 하지만 멀티플랜은 훗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경험과 기반을 제공했으며, 1985년 애플의 후속 컴퓨터인 매킨토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엑셀은 1987년 윈도우즈용 엑셀까지 출시되면서 고급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윈도우즈와의 통합 등을 통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결국 로터스 123을 능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죠. 이후로도 엑셀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선되며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피벗 테이블, 매크로, 복잡한 수식 작성 기능 등이 추가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수많은 개인과 기업에게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애플 덕분에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엑셀 외에도 파워포인트 역시 처음에는 애플의 맥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큰 인기를 끌다 점차 윈도우즈용 소프트웨어로 확장하여 시장을 점령해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1979년 제록스 파크를 방문하여 GUI를 처음 접한 스티브는 마우스를 입력 장치로 사용하며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이후 애플은 GUI 개발에 사활을 걸게 되었죠. 사실상 애플2 컴퓨터의 성공 이후 이렇다 할 후속작이 없었기 때문에 스티브에게는 다음 신제품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용 컴퓨터 시대는 정작 자신이 열었는데 IBM PC의 파급으로 컴퓨터 시장이 오히려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장으로 바뀐 것도 내심 못마땅했었죠. 그리고 애플에게 협력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차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도 어딘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스티브가 꿈꿨던 개인용 PC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밖의 모든 기능들까지 콤팩트하게 하나로 이루어진 일체형 PC를 꿈꿨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저기 빌부터 프로그램 장사만 하는 얌체 회사로 비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티브는 이 판도를 바꿔 애플이 다시 재기할 수단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퓨터를 선택한 것인데, 1983년 최초의 애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퓨터인 리사를 선보였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디자인으로 초반에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뒤떨어지는 성능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게 되었죠. 하지만 앞으로 바뀔 컴퓨터 사용자 환경을 제시하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존재감을 알린 것만 해도 나름 성공적인 출발이었습니다. 뒤이어 다음 프로젝트인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진행
진행하면서 반드시 이번에는 성공하겠다 이를 갈던 스티브는 경쟁사들이 유독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맥킨토시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어 종종 맥킨토시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이때 스티브는 빌에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줄 수 있다며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듯이 거드름을 피웠지만 당시 속마음은 그래픽 인터페이스 아이디어를 빼앗길까봐 늘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빌은 돌연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안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체제를 따로 시장에 내놓겠다 발표합니다. 이에 스티브는 격분하며 전면적으로 빌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희대의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한창이던 1984년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한 맥킨토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죠. 맥킨토시와 함께 등장한 맥OS의 초기 모델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맥킨토시의 혁신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마우스를 통해 시각적인 아이콘과 창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능들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애플이 대대적으로 IBM PC를 저격하며 영화 버금가는 광고로 새로운 PC 혁명을 시사했기 때문에 맥킨토시와 그 운영체제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껏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맥킨토시는 기대만큼 성공적인 판매고를 올리진 못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스티브는 애플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한편 스티브에게 맹비난을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개발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애플에 대적할 만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내놓겠다는 포부는 좋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결국 예정보다 1년 4개월이나 지연된 끝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운영체제인 윈도우즈가 세상에 등장하며 맥 운영체제와의 싸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88년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2.03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회사의 그래픽 영역 제품의 외양과 느낌을 도용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빌은 스티브의 주장이 억측이라 일축했습니다. 게다가 엄밀히 따지면 애플 역시 제록스의 아이디어 참고한 것이 아니냐 반박하기에 나서는데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의 경쟁은 심화됐고 두 사람의 디스전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애플은 집요하게 겹치는 창, 아이콘, 사용자가 GU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표적으로 삼아 구체적인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체제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될 주도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애플은 더욱 간절했죠. 하지만 1993년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이 긴 싸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로 애플은 더욱 마이크로소프트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81년 9월 인터페이스 매니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개발이 시작된 윈도우는 무려 4년이라는 긴 개발 기간 끝에 1985년 윈도우즈 1.0 버전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윈도우는 MS-DOS처럼 여러 명령을 입력하는 것보다 화면을 보고 아이콘을 클릭해 프로그램을 여는 것이 더 쉬워져 PC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출시 당시 윈도우즈 1.0의 가격은 $99였으며 이는 제록스 스타나 애플의 맥킨토시에 비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라 가격적인 메리트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윈도우즈 1.0은 응용 프로그램을 멀티태스킹하고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했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능이었죠. 이 밖에 윈도우 라이트, 윈도우 페인트, 시계, 달력, 메모장, 파일 관리장, 카드 파일,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 심지어 리버시라는 게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1.0은 애플과의 소송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윈도우가 겹쳐지지 않도록 만들었고 휴지통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또한 GUI 기술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드웨어의 제한으로 인해 속도가 매우 느리고 성능이 떨어져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윈도우즈 1.0은 최소 256KB의 램을 필요로 했으며 512KB 이상을 권장했습니다. 윈도우즈 1.0의 실패 이후 2년 뒤 출시된 윈도우즈 2.0 역시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했는데 이는 당시의 표준 PC 사양에 비해 상당히 높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윈도우즈 1.0과 2.0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CGA, EGA 또는 TGA 그래픽카드와 같은 특정 그래픽 하드웨어까지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그래픽카드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당시의 많은 기본 PC 사용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윈도우즈의 판매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 애플은 모니터, 컴퓨터는 물론 운영
운영체제까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해 일체형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매가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는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매킨토시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1.0의 출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빌은 언젠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윈도우 로고가 그려지는 세상을 꿈꾸며 끊임없이 윈도우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1990년대 무렵은 하드웨어 성능이 급속도로 향상되던 시기로 프로세서의 처리 능력이 18개월마다 배로 늘어나는 반면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로세서 시장의 주력 상품이던 인텔 80386 칩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윈도우를 장착한 386PC의 보급도 급속도로 확산되었죠. 윈도우를 장착한 386PC가 유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술 혁신, 성능 향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의 발전이 서로 결합되어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컴퓨터 사용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의 입지가 중요해지는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386이란 인텔의 CPU 80386을 줄여 부르는 용어로, 이 프로세서는 인텔 X86 계열에서 첫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습니다. CPU 80386 덕분에 컴퓨터는 성능, 메모리 접근, 그리고 더 복잡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인텔 386의 가장 큰 혁신은 컴퓨터가 16비트 처리의 제한을 넘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태스킹, 사용자 경험 향상의 가능성을 연 것이었습니다. 당시 16비트에서 32비트로의 전환은 컴퓨터 기술에서 큰 도약이었죠. 간단히 말해서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크게 늘려준 것인데, 비유를 하자면 16비트는 마치 2차선 고속도로와 같아서 한 번에 제한된 양의 데이터만 이동할 수 있었지만 32비트로 넘어가면서 이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넓어졌고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90년 출시된 윈도우즈 3.0은 그동안 저조했던 윈도우 판매 실적과 달리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죠.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의 역사는 윈도우즈 3.0 버전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이전 버전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향상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했고, 덕분에 사용자가 더 직관적으로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기존의 도스 기반 명령어 입력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까지도 누구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또 윈도우즈 3.0이 성공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윈도우 1, 2 버전에서 문제시되었던 메모리 관리 기능을 도입했으며, 특히 386 향상 모드를 통해 확장 메모리를 지원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4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3.0은 무려 100만 카피가 팔려나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로소 운영체제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매출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순이익 1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텔의 CPU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시장을 점차 장악해가기 시작하면서 빌은 오랫동안 꿈꿨던 소프트웨어 중심의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